선생님이 지금 아주 슬픈 상황에서 강의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도 정말 중요한 주말이고, 여러분한테도 중요한 주말인데, 늦어서 미안해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이라는 작은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주는 이웃 나라들, 특히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근처에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교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의 태도를 기른다. 자, 쉽게 말하면 중국이랑 일본이랑 러시아랑 우리나라랑 굉장히 근처에 있는 나라죠. 이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어떤 지리적 특성이 있고 어떤 자연환경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만든 문화 이런 특성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고 뭘 주고받는지 알아보고,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고 무조건 나쁘진 않구나, 무조건 좋지도 않구나, 이런 것도 알고요. 그리고 쟤들은 원래 저렇구나, 저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 같이 잘 살아봅시다, 이거예요. 핵심 단어는 크게 선생님이 뭐 두세 개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리 정보라고 하면, 지리 정보는 이 땅에 있는 자연적 그리고 인문적 현상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뭐 위에 러시아나 옆으로 뭐 중국이나 옆에 있는 뭐 일본이나, 얘들이 여기 있는 자연적, 인문적 환경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자연적 그리고 인문적 현상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를 나타내주는 정보가 지리 정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류라고 하면 서로 이제 일단 주고 받는 것.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과 물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또는 문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그리고 또 어떤 생각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교류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제 눈에 보이는 물건을 주고받는 것은 물적 교류라고 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것들, 인적 교류, 사람이 이런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뭐 지구촌 교육인데, 더 이상 우리는 대한민국에만 사는 한 사람이 아니고, 아침은 대한민국에서 먹고, 점심은 중국에서 먹고, 저녁은 러시아에서 먹고, 다시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잘 수 있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지구촌 속에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지구촌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건 몰라도 되지만 일단 뭐 지리 정보, 교류, 지구촌 교육 어느 정도 이해만 합시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했던 나중에 하는 중국에 대해서 한번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중국은 일단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어요. 서쪽. 우리나라 서쪽에 있고요. 우리한테 우리나라 서쪽, 우리나라 서쪽에 있고, 그리고 땅이 엄청 크고 넓어요. 그쵸? 너무 크고 넓어서 여러 종류의 기후가 나타나요. 뭐 어떻게 온대, 뭐 한대, 뭐 이런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도의 서쪽을 보면, 이쪽 서쪽에는 큰 산지가 많고요. 그리고 엄마야, 지도의 동쪽에는 평지가 많고 이제 바닷가도 있고요. 평야가 많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살까요? 그렇죠. 평야가 있는 동쪽에 많이 살고, 요즘 최근에 핫한 도시들이 다 동쪽에 있죠. 이게 이제 중국의 지형이라고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중국의 기후는, 지형적인 특성과 기후는, 일단 기후는 엄청 다양합니다. 왜냐? 땅덩어리가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에도 큰 사막이 있어요. 여기는 고비 사막, 이런 곳은 건조 기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여기 이쪽에 보면 티베트 고원 보이죠? 이쪽에는 주로 고산 기후도 있고요. 엄청 다양한 기후가 있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너무나 많은 그런 중국이고요. 이제 인문학, 사람들이 인문적 특징,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특징은 주로 지금 중국에는 제일 핫한 도시가 주로 동쪽 이쪽, 동쪽 동부 지역이 제일 핫해요. 동부 지역을 많이 개발하고 아주 대도시로 일부러 키우기도 하고 경제적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은 기록적으로는 세계 2등, 미국의 뒤를 쫓는, 강력하게 쫓는 경제 대국이 되고 있어요. 땅덩어리가 크고 일단 사람이 너무 많고 일단 뭐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런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사회과 보도를 받으니까 선생님이 여기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나라는 이제 일본이죠. 지금 우리나라랑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여러분 항상 교과서 볼 때도 사회과 보도 28, 29, 32, 33, 66, 66 여기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사회과 보도가 없겠죠. 학교에서 봅시다. 예, 일단 일본 지도입니다. 일본은 일단 지형적 특성을 먼저 보면요. 우리나라 동쪽에 있지요. 그리고 위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후가 사실 비슷한데 근데 조금 달라. 왜냐?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커요. 아주 조금 더 커요. 많이 크진 않고요. 그리고 섬나라예요, 섬나라. 대부분 화산 활동 때문에 생긴 섬나라라서 화산이 엄청 많고요. 해안선도 복잡하고 아직 땅이 굉장히 불안한, 수시로 화산이 터지고 수시로 지진이 나는 굉장히 불안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일단 강의에서는 객관적인 내용만 합시다. 그다음 기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후는 일단 일본은 북쪽과 남쪽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북쪽과 남쪽 차이가 굉장히 기후가 큽니다. 북쪽은 춥고 남쪽은 굉장히 따뜻하고 좀 그런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일단 바닷가에 있는 섬나라에서 습해요. 습하고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옵니다. 제일 무서운 건 화산이 수시로 터져요. 근데 대신에 이좀 됐죠. 온천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 하지만 태풍과 지진이 수시로 터져서 많이 피해를 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본은 인문학적 특징은 일단 바닷가 태평양 이렇게 태평양 원안에 태평양을 따라서 태평양 이렇게 도쿄 중심으로 태평양 연안에 이쪽으로 따라서 공업 지역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왜냐 일본은 사실 인구도 좀 많고 일거리가 그렇게 많고 노동력이 풍부하고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좀 많으니까 그리고 바닷가에 있어서 수출과 수입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쪽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지만 이 동네에 다 모여 있어가지고 불안한 요소도 굉장히 많죠. 후쿠시마도 터지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일본에 대한 얘기는 우리 조사를 많이 해서 철저하게 학교에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나라 옆에 있는 마지막 나라 러시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일단 지형적 특성을 먼저 보면요. 우리나라 북쪽에 있지요. 그리고 땅이 세계에서 제일 커요. 땅덩어리가 제일 크고요. 기후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후는 일단 기본적으로 냉대 기후인데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기후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 지도를 살펴보면 동쪽에는 주로 산지가 많아요. 산지가 많고 동쪽은 서쪽에는 조금 우랄 산맥을 지나서 서쪽을 한번 선생님 다시 여기 이제 서쪽은 보면
평지가 평원, 동유럽 평원이 보이죠. 서쪽은 평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평지에 많이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유럽과의 경계인 이쪽의 사람이 굉장히 서남부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 러시아는 되게 매력적인 게 천연 자원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자연환경이 아직 너무 멋지게 보존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할 만한 하도록 하고요.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조사를 해갖고 오세요. 하고 싶은 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환경, 인문환경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알려줬지만 좀 더 교과서를 보고 부도를 보고 개인적 조사를 해오면 더 많은 내용이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인문환경은 선생님이 말하지 않은 뭐 수도, 그리고 인구, 종교, 그리고 어떤 민족이 있는지, 그리고 뭐 먹고 사는지, 어디 사는지 이런 것들 전에 이제 다양한 나라 조사할 때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새롭게 조금 더 우리나라 근처에 있으니까 한번 세심하게 조사해본다라는 느낌으로 조사를 좀 해오면 좋겠어요. 학교에 오면 교과서를 보고 이제 조사를 할 건데 숙제도 지금 숙제 선생님이 안내해 주겠습니다. 일본이나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가 있는데 골라오라 그러면 이거밖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모두만서 나눕시다. 보면 이렇게 자리를 앉아 있잖아요. 오름자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여기가 칠판이야 선생님. 칠판이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일본.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러시아. 그다음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국.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중국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는데 5명이면 뭐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일본 이렇게 조사를 합시다. 조사를 하는데 어떤 걸 해오냐? 이렇게 생활 모습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생활 모습이라면 다 이제 뭐 먹고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고 좀 세세하게 어떤 문자를 쓰는지 또는 주로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또 어떤 종교들이 있는지 또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 좀 세세한 거 있잖아. 좀 섬세한 것들 또 뭐 어떤 공통점인 뭐 이런 건 나중에 얘기를 해보고 뭐 이런 것들 축제 명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숙제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는 사람이나 나라 간에 서로 물건을 주고받거나 사람을 통해서 주고받는 그런 것도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물적 교류, 인적 교류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또 교류를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나누냐? 경제 교류, 경제 교류와 문화 교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교류를 하는 수입 수출의 최고의 나라는 제일 많이 의존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하지만 뭐 중국만으로는 뭐 하진 않고요. 뭐 여러 나라 근처의 나라 되게 많이 하는데 일단 경제 교류는 주로 이제 물건이죠. 물건 돈 되는 것들 그리고 기술도 이렇게 뭐 또 자원 천연 자원 같은 것들도 이렇게 수요하고 또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쇼핑해서 뭐 물건 사가는 거 이런 것도 꽤나 크죠. 지금 일본이 엄청 이제 좀 깜짝 놀란 게 한국 관광객들 줄고 불매운동 하니까 조금 놀랬을 거예요. 그죠? 이제 교류가 안 되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그죠.
러시아나 이렇게 몽골 같은 곳에서 청정 에너지 이런 거 수입해서 재가공해서 주로 팔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원자재를 많이 사오죠. 일본한테는 사실은 우리가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해서 일본이 득이 많이 됐었어요. 우리보다는. 이런 차이가 있고, 이제 문화 교류를 살펴보면 요즘에는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엄청 이제 주고받고 하죠. 우리나라 드라마 TV 엄청 인기 많죠. 요즘 뭐 K-팝 알려줘. K-팝, 방탄. 방탄은 진짜 군대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음. 이런 이제 영화나 그 노래 같은 것들, 문화 이런 게 엄청 커요. 한글을 모르던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고 독도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방탄소년단이 이제 독도 얘기 한번 해주면 그냥 전 세계 아미들이 난리 나겠죠. 요즘은 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유학생들도 한국으로 많이 와요. 배우고 싶기도 하고 연예인 되고도 싶고 이런 것들. 요즘은 이제 크게 또 정치 교류도 될 수가 있어요. 정치 교류는 사실 이 앞에 있는 경제 문화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북한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실무회담 중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대통령들끼리 모여서 해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서 서로 삐지고 이러면 이제 경제 보복하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우리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해요? 대통령들끼리 환경 문제 얘기도 하죠. 우리는 중국이랑 만나서 미세먼지 얘기도 좀 해야 되고요, 그죠? 물론 했고요. 또 이제 제일 핫한 문제 뭐 위안부 문제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사드 얼마 전에 엄청 핫했죠.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문제는 너무나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산출물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이걸 꼭 해보고 싶어요. 모의 정상회담을 할 거예요. 우리 반 학생 25명을 이렇게 한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이렇게 나눠서 그 중에서 대표를 정해서, 대표는 그때그때 바뀌죠.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한번 정상회담을 해보는 것을 한번 또 수업 시간에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강의 듣고 조사도 해보고 와야지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선생님이랑 월요일에 만납시다. 주말에 강의 올라서 미안하고 주말 잘 보내요.